안녕하세요.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10월 15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날씨는 전형적인 가을 날씨입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아주 선선하고 약간 서늘한 온도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정치권의 말씀은 이재명 여당의 후보,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50.29%를 받아서 이제 선정이 됐는데요. 이낙연 후보가 아주 상당히 그 재결선 투표를 하자 하고 반발했었는데 결국은 어디서 외압을 받았는지 뭐했는지 결국은 승복을 하는 걸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이낙연 후보. 그런데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던 그 지지 세력들은 아주 강력히 반발합니다. 그리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 이렇게들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쪽에서도 생각을 할 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검찰에서 제대로 조사해서 입건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소를 한다든지 어떤 뭐 구속되면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후보를 바꿀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경우에 이낙연 후보가 자기가 대선 후보로 여당 후보로 나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계산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요는 그 청와대의 그 생각이 어떤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아서 그래서 상당히 오리무중입니다. 안개 속이에요. 이재명 후보가 후보로 결정이 된 이후에 청와대에 연락을 해서 청와대 문통하고 문재인하고 면담을 이렇게 신청했는데 청와대에서 어떤 그 결론을 내고 어떤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생각을 해보겠다 뭐 이렇게 미루는 것 같아서 아직 그 내막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그런 가운데 야당 후보들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네 사람이 제주도에서 2차 본선 2차 토론회를 했습니다. 그렇게 당원들이든가 국민들이 네거티브를 이렇게 너무 좀 하지 말라. 윤석열이 그 뭐 무속인 관계 그런 거를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많이 SNS에 오르고 뭐 페이스북에도 오르고 그렇게 하는데도 아주 꼴사로운 유승민 후보는 지금도 집요하게 꼭 진돗개 같이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그 왕자 손바닥에 왕자 쓴 거 그거하고 무속인에 대해서 계속 따지고 물고 늘어지고 질문을 합니다. 아주 많은 주변 사람들이 유승민 후보 좀 빼놓고 했으면 좋겠다고 아주 그 격을 후보 4명 격을 유승민은 빠지면 3명이 그럴듯하게 좀 이렇게 토론 같은 걸 하겠는데 아예 거기서 그 후보 토론은 아주 격을 망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유승민이 엄청나게 지금 현재 지탄받습니다. 사람이 참 무슨 무슨 박사 경제 전문 공부를 했다는 사람이 남의 말꼬리만 물고 늘어지고 자기의 그 대통령으로서의 앞으로 국민에게 국가에 보여줄 그런 거는 하지 않고 그 지난 일에 자꾸
자꾸 물고 늘어집니다. 이제 그런 거 다 덮어도 돼요. 어? 그런 거 다 덮고 진짜 이 나라를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이냐.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대통령이 되려고 그러면 동물에 있는 시선 그런 얘기가 아니고 국가적인 이 세계 다변화돼가는 이 세계 속에 한국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이냐, 무엇을 될 것이냐. 국민들이 지금 현재 가장 지금 현재 어, 그, 가장 그 생각을 많이 하고 걱정 근심 많이 하는 거, 여러분들 집값 아닙니까? 집값. 집값이 5억 가던 게 15억 가고 15억 가던 게 20억 30억 가는데 이게 나랍니까? 이게 젊은 사람들이 집 하나 평생 가면 만들겠습니까? 아니 평생 아닐 거요. 3대 가도 만들겠습니까?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이게. 집이야 잠만 자고 나오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집이지. 집값을 글쎄 그렇게 고공행진을 하게끔 내버려두는 이 나라 이 정부가 이 정부입니까? 이게 없으면 이전 정부 없으면 이렇게 집값 올라갑니까? 하여튼 부동산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따져보고 자기가 대통령 되면 이런 거 어떻게 한다, 앞으로 어떻게 이걸 해소한다, 어떻게 해결한다, 이런 거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맨날 무슨 무속인 얘기만 해요. 아예 무속인들 솔직히 뭐 자기들은 안 다녀봤어. 예? 양심을 가지고 얘기해봐요. 대한민국에 내가 보니까 저 정치권 하는 사람들 거의 거의 90%가 예? 답답하니까 무속인한테 가서 처음 보는 사람들 거의 다더만. 지금 현재 여론 언론견에 난 거 보니까 유승민 그가 무속인을 갖다 그렇게 질타하고 뭐 하는 사람이 무속인에 거기 다녔더만. 예? 작주 타는 데도 가서 보고 축적 전문도 보내고 그 부인이 왜 무속인들을 그렇게 막 이렇게 깔아뭉기고 왜 이렇게 무속하냐고 막 그냥 항의도 했더만. 작두 타는 데도 갔대요. 작두. 그래서 어떤 누구는 유승민 보고 유승민 하지 말고 유작두라고 하자고 이렇게 얘기도 나오더만. 유작두, 작두. 왜 무속인들 있잖아요. 왜 작두 타고 왜 전볼 때 구털적에 작두 타는 사람 있잖아요. 평양 만시니까 어쩌고들. 그런 거 가지고 자기도 다니고 자기도 사진이 다 찍혀 있더만. 내가 보니까 사진도 다 찍혔어요. 그러면서도 괜히 말이지 정말 쫄쫄하고 진짜 좁쌀 영감들 같이 치사하게. 우리가 지금 보기 싫어요. 그냥 아주 그냥 질력나. 우리가 시청자가 이거 딱 볼 적에 이렇게 지금 현재 부동산 값이 올라올 때 이런 거는 해결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이걸 해소시킨다. 어떻게 집값을 잡는다. 어떻게 또 집을 늘리는다. 이런 거를 좀 구체적으로 걸 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모르면 자기들 비서 전문가들 뭐예요? 선대위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좀 자세히 알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런데 좀 국민들에게 알리고 그래서 자기들 지지받는 걸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유승민, 홍준표 의원도 또 토론회 할 때는 그럭저럭 해가지고 그냥 넘어가고 다 정치가 다 그런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는 것 같은데, 또 거기 페이스북에 쓴 거 보니까 무속인에 대한 저기를 윤석열에 대해서 또 꼬집었더만. 그건 치사한 정신들이에요. 정정당당히 하지 뭘 그렇게 해요. 여기. 나 정말 토론회 보면서요, 아주 질이 하향으로 내려가요. 하향. 대통령 후보들이 하는 토론이 아니고 동네 잡담하는 사람들 토론하는 것 같다니까. 아주 질이 하향돼 있어요. 이래가지고 앞으로 이제 몇 번 남았지? 8번 남았나? 광주하고 부산 했으니까, 제주도 했으니까 8번 남았나? 8번 시청자들이 얼마나 관심 갖고 볼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다음번에는 이런 것들 좀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정치 저기 저 언론에서는 뭐 2대2다. 윤석열이고 원희정 저기 저 후보하고 거의 비슷하게 편을 먹고 또 저쪽에는 홍준표하고 유승민하고 편을 먹고 이러는 것 같다고 뭐 2대2로 보는 것 같다고 그러는데 자당 내에서 이게 뭐 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이준석 대표 아무리 나이가 어리고 모른다 하더라도 말이죠. 예? 유승민 후보고 아버지 친구라 그래서 그쪽에만 하지 말고 아니 대표가 그런 건 조정을 해도 되는 거야. 유승민 후보한테 아 그런 거 이 저기 저 그 저기 저 뭐야 무속인 그런 거 하는 거 하지 말고 정책 대기를 하라고. 아 그거 전에 그게 했으면 됐지. 그거 가지고 뭐 아주 판을 끝날 때까지 그것만 가지고 할 거냐고 말이지. 그 당신 때문에 다른 사람들 제대로 그 토론회 해서 국민들 관심을 끌어내려고 하는 사람들도 똑같이 개판이 돼버리니까 격이 내려진다란다 이거야. 그러면 당대표가 뭐 하는 거야? 능력 없으면 내려오지. 그냥 내비두고 보고 있어? 그리고 대통령이나 저기 저 여당한테도 특검하자고 지금 해야 될 거 아니야 대표가. 무슨 대표가 뭐는 여지껏 대표 돼가지고 몇 개월 됐나? 4개월 됐나? 3개월 됐나? 여지껏 뭐 한 거 있어요? 뭐 한 거? 뭐 자기 무슨 자기 우선거 운동하고 자기 뭐 저기 저 입시만 강하려고 보는 거예요? 전국의 당원이 얼마야? 당원의 대표야. 그러니까 말도 행동도 몸가짐도 조심해야 되는 게 대표요. 아이고 참 답답해서. 자 그러면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이제 내가 가지고 윤석열 후보 어찌 됐든지 뭐 여당하고 여지껏 그냥 두들겨 맞으면서 여당 저기 검찰총장 때 하다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도 또 여당에서도 그냥 후드려 패고 자기 당에 있는 사람들도 후드려 패고 윤석열 후보는 그냥 주변에서 막 후드려 패는 게 그게 운명인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꿋꿋하게 잘 지켜납니다. 좋았어요. 윤석열 후보의 이재명 그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한 말을 제가 아주 관심 있게 봤는데요. 거기에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보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윤석열, 이재명 대장동 의혹 결국 특검 받게 될 것. 수사 뭉갠 건 범죄. 수사 뭉갠 건 범죄. 범죄지 범죄. 좋아요. 대장동 수사 진척 늦다. 거대 물줄기 못 막아. 당 해체 발언에 정권 교체 위해 더 쇄신 의미. 13일 유승민 홍준표의 여 프레임으로 공격. 제대로 했으면 정권 넘어가겠나. 참 한심. 이 정신머리 안 바꾸면 당 없어지는 게 맞다. 그래요. 맞아요. 네, 맞아요. 거대 물질기를 못 막아요. 대장동 사건. 결국은 국민들이 이거 금세 읽어봤습니까? 아, 집 때문에 지금 집값이 아파트값 서울에 올라가지고 가뜩이나 지금 화가 잔뜩 올라있는 국민들이고 젊은이들인데 아, 대장동 해가지고 수천억씩 처먹고 아니 어떤 놈 직원 했는데 퇴직했는데 퇴직금으로 50을 줬다는데 아 젊은 친구들이 열 안 나갔어요? 이거 쉽게 읽을 것 같아요? 선거판은 끝났어. 거대 물질이 못 막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유승민 홍준표의 여 프레임을 공격. 제대로 했으면 정권 넘어가겠나. 참 한심. 맞아요. 아니 그 당시 박 대통령이 있을 적에
그 새누리당에 있는 의원들이 저 김무성이 저기 저 유승민이 뭐 권성동이 뭐 이 사람들 있잖아요. 왜 거기 일당들 거기 저기 저 박지원하고 저기 민주당하고 짝짝꿍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그 탄핵을 만든 거 아닙니까 국회에서. 그 지랄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정권 넘어간 거 아니에요. 문재인한테 그냥 넘겨준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 또 이제는 뭐 대통령으로 뭐 나라를 갖다 뭐 당을 일으키고 나라 세운다고 그래. 그랬으면 저 김무성이 같이 뒤로 빠지기라도 하지. 제대로 했으면 정권 넘어가겠나? 맞는 얘기야. 내 말이 그 말이요. 내 생각이 항상 그 생각이야. 이게 이제 윤석열 후보고요.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4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겨냥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결국 특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검찰이 거액의 배당금 의혹이 제기된 화천대유 자산관리의 수상한 흐름을 금융위원회로부터 통보받고도 수사를 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범죄이라고 직격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수원시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열린 지역 기자간담회에서 거대한 물줄기는 못 막는다는 것이 오랜 기간 사건을 접해본 제 경험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장동 개발 로비 특혜 의혹 수사 속도가 늦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윤 전 총장은 취재 전에 관련 질문에 수사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사건이 터진 시점을 고려할 때 수사 진척이 수사 속도가 늦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사라는 게 크게 1에서 3단계로 나뉘어 관련 혐의자를 수사한 뒤 궁극적으로 돈을 누가 가져가서 로비하는 데 썼느냐를 파악해야 하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 진작에 1단계가 끝났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득장 수사고 그냥 너 비실비실하는 거 마침 뭘 안 그려. 이어 금융위에 금융정보분석원과 통보한 화천대유 자산관리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검찰이 직접 수사하지 않고 뭉갰다는 것은 범죄의 수준. 검찰들 범죄 수준. 맞는 얘기 아니요. 범죄 수준이라면서 기업 같은 데서 100억 원씩 빠져나가는 사안을 조사해보면 문제없는 경우도 있지만 큰 수사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문 대장동 신속수사 검경 적극 협력.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장동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달라면서 검찰과 경찰은 적극 협력하라고 지시했다. 여기가 문제 있어요. 문 대통령이 대장동을 신속하게 그 검경이 협조해서 빨리 신속하게 조사하라, 수사하라, 철저히 수사하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거보다 중요한 거느냐 이렇게 얘기됩니다. 검찰과 경찰들은 자기네 명예를 걸고 빠른 시일 내에 인원 구애받지 말고 조속히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범죄인들을 모두 다 구속시켜라, 잡아들여라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든지 아니면 대통령은요, 나라의 진짜 국민의 대통령이라면 검찰이나 수사가 하는 것이 늑장 수사가 되어 있다. 그러니 특검을
특검을 할 수 있도록 여야인은 협의하라. 이렇게 해야 그게 대통령 정도 되는 거요. 그거 지금 현재 그 정도 수적이 저 얘기하는 거, 그거는 법무장관 그 아래 사람들 그거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대통령이라고 돼가지고 말이에요. 아이고. 검경의 협력을 강조한 점을 두고도 검경이 제대로 협력하지 못해 수사가 생각만큼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는 원론적 부석도 있지만 야권이 주장하는 특검의 선을 긋는, 그렇지, 특검의 선을 긋는 발언이라는 추측도 제기됐다. 특검을 못 받아들이게끔 경찰이 뭉개도록 자기 당내에 있는 데 문제니까. 그런데요, 이 대통령 이번에 이거 찍은 사진이 이번에 이저 강요회담을 때 찍은 사진 같은데 얼굴이 뻘긋뻘긋하고 이게 많이 이렇게 났는데 이게 열병인가 피부병인가 예전에 수양대군이 이렇게 몸에 부스러기 많이 나가지고 뭐 온천 다니고 뭐 좋은 약수 있는데 산천에 다니고 온갖 약을 쓰지 않고 그래서 그 수양대군이 내가 사람을 많이 죽여서 내가 그 천벌을 받아서 이러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실제 했어요. 그 역사 그 저기 실록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얼굴에 뼈부터게 많이 났네요. 아주 내가 볼 땐 뭐 이거 이럴 정도는 심각하네. 심각해. 임기가 한 이제 5, 6개월 남았는데 심각하네. 10월 12일 날 사진인데 아유 이재명이 진짜 이 철판 깔고 다니고 와 이거 아주 말 만들고 모른다 다른 사람들 덮어씌기 내로남불. 아이고 참 민주당 여당도 후보밖에 없어요. 윤 전 총장은 같은 날 국정감사를 통해 대장동 개발 사업의 성과를 알리겠다는 이 후보를 향해 이 지사는 본인이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인 그분임을 고백하고 당당하게 특검 수사를 자청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옳은 소리요. 사나이면 자기가 뭐 일어난 푼도 안 받고 죄가 없다며 그러면 특검을 자청하고 특검 수사를 받으면 되잖아. 빠른 시일 내에. 왜 그런 거 특검을 안 받는다고. 노 특검은 안 한대요. 성남시에서 건축사 보는데 거기에 최고 기관장은 성남시장이요. 아시겠어요? 행정기관이 그렇게 돼 있어. 그러면 거기서 보고받고 지시하고 그 다음에 결제 서류가 있으면 결제를 해요. 근데 모른다 안 한다 그러면 그거는 치매에 걸려서 아주 로봇 못난 사람이 대통령 후보 돼서는 안 되죠. 나와서도 안 되지. 윤 전 총장은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인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이라 말한 김만배 측근 중에 측근 유동규의 7시간, 이재명 지사는 선거운동 중 구속될 수도 있다고 말한 서른 민주당 의원,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민주당의 대선 패배를 우려해 3차 경선에서 이재명 완패의 결과를 안겨줬던 민주당 지지자들,
이들 대장동 게이트와 민주당의 내부자들이 모두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며 이 후보를 지명했다. 원재는 니다. 너야. 너 원재는. 그 누군지 아세요? 이모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상황인데도 이 지사는 적반하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국민을 미개인 취급하며 거짓을 진실로 둔갑시키려 괴벨스식 선동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대장동 특검 수용과 이 후보에 대한 특검 수사를 촉구했다. 화천대유 자산관리는 이 후보가 성남시장 때 추진한 대장동 공영개발 사업에 참여해 출자금의 1154배에 이르는 배당금을 받아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1154배. 그 김만배가 대지주라는데요. 이름이 그 부모가 잘 졌어. 만배. 야, 그래도 그 뭐 그런 거 그 해가지고 그 개발한다고 해가지고 그런 걸 돈을 챙기려면 부정하게 해서 돈을 챙기려면 야, 만배는 먹어야 될 투자에 만배는 먹어야 될 거 아니야. 해서 이름을 만배로 지은 것 같은데 근데 이번에는 1154배인데요. 투자액에 1154배. 그래서 8천억을 먹었다. 에휴, 고얀 놈들. 고얀 놈들. 당시 이 후보가 2014년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한 뒤 공영개발로 추진한 1조 1,500억 원의 초대형 규모 사업 대장동 개발 사업의 시행사로 성남의 뜰이라는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당시 별다른 실적이 없고 출자금도 5천만 원에 불과했던 화천대유라는 업체가 컨소시엄 주주로 참여해 3년간 500억 원 이상 배당을 받아 업체 소유자가 이 후보와의 관계로 인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윤 전 총장은 전날 캠프 제주 대선대위의 임명식에서 경쟁자들의 검증 공세를 되받아치는 과정에 나온 당 해체 발언이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정권 교체를 이루기 위해 당이 더 쇄신하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솔직히 지금 현재 윤 청장 말고는 그 전에 정치하던 그 사람들 이 나라 이렇게 무능력자 있는 좌파 정부에 대해 나라 갖다 바친 거 아니요? 넘겨준 거 아니야? 왜 탄핵을 시켜? 아무 죄도 없고 돈 한 푼도 먹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을 왜 탄핵을 시켜요? 왜? 그것도 집안에 있는 식구들이 나서 얘라 이 정치가 정치인지 정치가 똘망이지. 이렇게 얘기를 쭉 하는데 얘기를 내가 쭉 들어보니까 참 옳은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윤 총장이 뭐 잘못한 게 어디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거 관계없이 이 나라를 만약에 장악하면 법을 유지하는 거, 만인의 법을 평등하게 하는 거는 할 거 아니겠느냐, 이게. 전에 한 거 보니까. 자기 인문권자, 그 대통령 그 측근들이 그 사고 친 거. 그것도 그냥 과감히 조사했잖아요, 과감히. 울산 그 송초로 그 문통 그 뭐 선배인가, 그 친구인가 그 당선시키려고. 거기 그냥 청와대에 있는 비서관들이 거의 왔다 들어갔다 하고 했잖아요. 뭐 경찰서장이 된 사람도 거기다 가담하고 뭐 해서 했잖아요, 여기. 그리고 그 이후에 조국의 집안에 그 사모펀드 그 사건 그 조사 막 했잖아요. 그리고 그 라임 펀드 사건, 라임 사건, 옵티머 사건,
어? 김학의 저기 저 불법 그 출금 사건 있잖아요. 그뭐 저기 윤석열 청장이 있을 때 다 강력히 조사하고 뭐하고 해도 그냥 그렇게 추미애 장관이 못 오게 말리고 윤석열이 그냥 직무정지 시키고 뭐고 온갖 하고 있잖아요. 그 이후에 견디다 못 견뎌가지고 윤 청장이 나오니까 지금 그대로는 수덥이야. 어? 수덥된 게 그냥 몇 개월 돼도 그냥 잠자고 있어. 그다 시유통에 버리진 않겠지. 정부가 정권이 바뀌면 다시 뭐 조사해서 잡아들이려면서 잡아들이고 그냥 어? 잘못됐으면 벌을 받아야지. 그 큰 잘못한 놈들은 사형도 시켜야 돼. 나라가 말이야. 무슨 사형수 뭐 사형수 시키면 뭐 후진국이야? 잘못한 놈은 죽어야 잘못하지 않으려고 사람들이 본보게 되는 거요. 하여튼 오늘 이 사건을 이렇게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도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많은 또 어린이날 뉴스를 보셨겠지만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평가를 이렇게 해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하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금요일이고 내일은 토요일 또 주말 휴일이 되죠. 토요일, 일요일 참 날짜 참 한 주가 어쩌다 보면 그냥 후딱 지나갑니다. 그래도 이 범죄인들은 그냥 신나게 빨리빨리 잡아넣었다는 그런 소식이 없어서 아주 불만이 많습니다. 나쁜 사람들. 오늘은 방송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부탁의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한테 권중광 TV를 한번 들어가 봐라. 지역 문제, 역사 문제, 정치 문제 이런 거 고루고루 한다. 그래가지고 돈 하나도 안 나간다. 완전히 공짜. 이게 들어가라고 구독 좀 하라고 권중광 TV를 한번 봐라. 유튜브 들어가서 권중광 TV만 한번 찍어봐라. 그래가지고 구독을 좀 눌러주시고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옆에 그 오른쪽에 있는 구독 있잖아요. 그거 타치를 탁 하면 그 힘도 안 듭니다. 그러면 까만색으로 변해요. 그거 하시고 그 왼쪽에 있는 이 손 이게 엄지척 되어 있죠. 이게 좋아요. 뭐 프로가 뭐 별거 아니더라도요. 이거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 숫자가 많으면 많이 외부로 홍보가 돼서 제 TV를 보는 사람이 많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또 그분들이 주는 정보 있으면 정보도 여기다 또 올려드리고 그리고 또 외국에 있는 계신 분들이 외신 또 보내주시면 그것도 또 올려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어제는 외국 뭐 뉴스에 들어가서 뭐 CNN이고 뭐 MBC고 뭐고 외국 뉴스에 들어가서 영국의 BBC에 들어가서 자료 좀 외국에 있는 거 특이한 게 있는가 싶어가지고 쭉 찾아보고 또 국내 정치도 찾아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새벽 3시가 다 됐어요. 새벽 3시. 그 3시가 됐는데 아우 배가 출시고 배가 고프는 거예요. 아직까지 내가 뭐 젊었는지 배고픈 거예요. 그래서 뭐 제일 하기 쉬운 거 있잖아요. 남자들이 하기 쉬운 거 라면 하나 물 빠발빡 그래서 라면 하나 딱 넣고 계란 하나 딱 해서 넣고 파 좀 더 넣고 빠발 그래서 그걸 먹고 이제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잠을 잤는데 배가 따뜻하니 배가 저 부르니까 잠이 잘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푹 잤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러분들께 이렇게 드리고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또다시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